그 취재 현장 뭐 아까 위험한 순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줄 만한 현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 또 뭐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홍콩에서 이미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홍콩 민주화 시위. 예,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주말이 되면 홍콩 전체가 마치 전쟁터가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화염병과 체류탄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큰 거랑 중간 사이즈 두 개를 메고 다니시네. 예, 카메라는 저는 언제나 두 개를 메고 다니는데요. 하나는 망원 렌즈가 달린 걸로 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또 하나는 가까이 있는 곳을 촬영할 때 쓰는 광각 렌즈인데 대부분의 경우 언제나 가방 없이 저렇게 카메라 두 개만 메고 취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나도 좀 편한 데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현장을 1년 365일 다니는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제가 있는 뭐 도쿄라든가 뭐 서울에 있을 때라든가 베이징에 있을 때 그날 데일리 뉴스라고 하죠. 그날 뉴스를 취재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런 뭐 기자회견을 간다던가 뭐 패션쇼를 취재할 때도 있고 연예인을 그렇지. 행사를 취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뉴스의 이런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서 쉽다기보다는 이런 좀 위험한 취재와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취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균형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흔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편한 취재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기자라는 건 결국은 관찰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카메라의 셔터만 누른다고 해서 보도할 수 있는 좋은 사진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든 결국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차이는 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 인상적인 사진으로 각인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청자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처럼 위험하고 살벌하고 막 이런 현장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패션쇼도 가시고. 예, 맞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또 뭐 그거 계속. 예, 도쿄올림픽 때도 저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많이 취재를 해왔는데요. 대신에 이번 올림픽 때는 제가 있는 곳에서 있는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경기 취재는 하지 않고 당시 팬데믹 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뉴스만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일상적인 또는 뭐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니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곳은 편하다가 아니라 거기도 취재 현장, 맞습니다. 여기도 취재 현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뭔가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는 있는 거군요. 예, 똑같습니다. 예. 제대로 된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다고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의 일을 단순히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셔터를 누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국의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희는 사진 찍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취재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 같이 저희 해외 지국에 있는 친구들도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 어떤 슛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뉴스를 커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뉴스를 기록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건 정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짧은 부분이고요. 취재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리서치를 한다던가 기획을 한다던가 혹은 그 뉴스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 어떤 것을 담을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찍었던 여러 사진들 중에 가장 공정하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을 골라서 여기에 또 캡션이라고 하는 짧은 사진 기사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설명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정도 섣불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대중적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전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럼 일반 기자랑 똑같이 일상이 뉴스 보시는 거겠네요. 예, 계속 뉴스 보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 기자들이 다 계속 뉴스 방송을 보고 뉴스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 공부가 없으면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작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진들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 뉴스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김 기자는
또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현장을 취재하러 물론 뭐 사전 사후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만 뿐 아니라 사진 기자도 무슨 그 심층 르포 쓰는 일반 취재 기자처럼 사진 기자도 나름 기획성 시리즈물 같은 걸 한다면서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사진 기자들이 직접 스토리를 기획을 해서 이것을 회사에 발제를 한다고 하죠. 예. 기획안을 올려서 그것을 같은 부서에 글을 쓰는 기자와 그리고 요새는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TV까지 같이 팀을 만들어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한 3건, 4건 정도의 기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소재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도 받고 예. 기획을 해서 그 전 과정을 제가 단지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의 역할까지 해가면서 예. 하는 그런 작업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 성과도 좀 몇 개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이 사진은 중국에 계신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장시안투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이 사진은 제가 2010년도에 취재했던 사진인데요. 당시가 저희가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국, 중국, 일본에 다 살다 보니까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중국은 8월 15일이 아무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승전 기념일이라고 해서 승전이요? 예, 자기네들이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일원으로 맞아요.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미주리호에서 일본에게 항복 문서를 받은 다음 날이 승전 기념일이었고요. 저는 한국 지국에 있을 때 저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 시위. 예, 수요 집회를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을 때 중국에서도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이분들은 잊혀진 존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봤지만 대부분이 자기네들도 이유를 모르겠다. 예.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예.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잊혀진 존재셨는데요. 그래서 NGO 단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계신 생존자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기획 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 20, 30년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인데 중국에서는 아예 이슈화도 안 되는 예.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찍으신 사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당시 여러분의 할머니를 취재했었는데요.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 평 남짓한 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 집에 창고 같은 방에 기거하시면서 저한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의 발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작습니다. 전족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전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처녀들을 잡으러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과 억압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진을 취재하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하오 할머니신데요. 눈이 안 보이세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대부분이 그 위안부의 그 과거 때문에 제대로 결혼도 못 하시고 주변에 멸시를 받으셨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십니다. 예. 어떤 지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저 뒤에 아이들 사진을 저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이다. 예,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그 수양딸이 있으신데요. 왜 걸어 놓으셨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이를 못 가져서 어릴 때부터 아기들 사진을 저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눈이 안 보이는 지금도 이 아기들의 사진을 걸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조적이면서 묘한 슬픔이 예. 나오네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어이구, 이건 뭐예요? 저기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 럭비 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럭비 월드컵이 2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이 럭비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있지 않은데 일본과 그 유럽, 영국을 비롯한 이런 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럭비 월드컵이 있을 때 일본 사회에서 럭비를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를 한번 기획을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일본이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그 거친 운동을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일본 국내 뉴스를 봐도 보도됐던 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인터넷 그 사이트에 이 할아버지 럭비 팀을 모집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오.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들 팀을 찾아가게 됐고 취재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데 이 팀이 유일한 팀이에요? 아니면 무슨 유일한 팀을 아니 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들 간의 리그까지 있었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본의 어떤 고령화 시대를 보여주면서 스포츠가 어떻게 우리 그 고령화 되신 분들, 고령 인구층에도 어떻게 향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어휴, 뭐 정말 생생하네요. 예,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가까이 되시는 팀이었는데, 뭐 젊은 사람들보다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예, 그 중에 한 분으로 주인공이 되셨던 할아버지신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별하시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데 럭비가 너무 즐거워서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럭비를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셔서 아침 일어나시면 저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체조를 따라 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시면 같이 한 잔들 하시면서 그렇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인들도 주목하지 못한 거를 주목하셔서 예. 이런 취재를 또 해내셨네. 예. 요거로 상도 타셨죠? 예, 이걸로 세계 보도 사진 대전이라고 하는 월드 프레스 포토에서 스포츠 스토리 부분에서 상을 타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이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예. 물론 그동안 책이 뭐 첫 번째 책은 아닙니다만 예.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으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진 기자가 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예. 전부 카메라. 누구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카파가 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명작을 남겼던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흔히 말하는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죠. 그런 게 벌어지면 사진 기자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근데 사진 기자들 하면 여러 가지 뭐 보도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많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카메라가 쥐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사진 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진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입니다. 사진의 뒷이야기? 예. 그 좀 추상적인데 예. 이 책에 담으신 내용 가운데 어떤 사진의 뒷이야기에 주목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이야기가 이 사진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공항이죠? 예, 미국의 콜로라도 공항인데요. 지금 엄마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깐난하게. 예,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이 젊은 엄마가 미국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는데요. 많은 비난이 달렸다고 합니다. 아기를 방치하고. 예, 아이를 방치하고 이 전화기에 정신 스마트폰만 보고 팔려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갖은 욕설과 함께 아이를 빨리 안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이 사진의 뒷이야기는 저 몰리라는 여성이 태어난 지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을 친척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콜로라도 공항에서 공항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발이 묶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은 아이를 안고 저렇게 얼르고 하다가 애가 너무 안겨만 있으니까 바닥에 좀 편하게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깨끗한 천을 깔고 아이를 눕힌 겁니다. 그런데, 잠깐? 예, 잠깐. 그리고 그 사이에 친척들이 계속 너 어떻게 됐니? 언제 올 수 있어? 이런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잠깐 보는 사이에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를 누군가가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멋대로 생각한 이런 비정한 엄마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이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고요. 물론 이 몰리라는 여성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몰리라는 여성은 현대판 마녀 사냥에 어떤 그런 희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진실이 밝혀졌어요? 예,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해지고 나니까 미국 언론들이 이 여성을 찾았고 그리고 이 여성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 몰리의 여성과 그 가족의 사진이고요. 같은 가족과 같은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이 느낌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사진은 결국 찰나의 순간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처럼 예. 잘못된 방향으로 이 방향을 틀어서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책에 쓰면서 몰리라는 여성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사진 당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좋은 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냐고. 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나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나 현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내가 담은 그 한 장의 모습이 모든 진실을 다 담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왜곡된 진실을 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여러 개 나오셨는데 예. 여기 옛날식 카메라도 있으시네. 예. 이건 요즘은 안 쓰시죠? 요새는 쓸 수가 없는 카메라고요. 제가 취미로 예전 앤틱 카메라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카메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교수님 쪽에 있는 카메라는 한 1930년대에 나온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카메라들을 보면 저도 지금은 필름이 없어서 찍을 수 없는 카메라지만 필름이 있다고 해도 저는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왜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초점과 노출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카메라를 쓸 때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의미는 초점과 노출을 잘 맞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제 지금은 기억에도 기억이 나요. 예. 뭐 숫자로 뭐라고 하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뭐 맞추고 80에 100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카메라는 제가 사용하던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카메라고 필름 카메라고 지금 저희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 AI 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카메라. 그래서 이제는 노출과 초점을 기기가 더 알아서 사람보다 더 잘해주는 시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그 개념은 예전에 노출과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다는 개념도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주세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잘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지금 AI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노출과 초점을 카메라가 다 해결해 주지만 이 프레임 안에 내가 어떠한 요소들을 넣고 싶느냐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모여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내가 화면 안에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한다는 이 사진을 찍는 이 기술은 아무리 AI와 로봇가 나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 안에 그렇죠. 구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풍경에 어떤 인물이 어느 위치에 뭐 이런 거. 그건 따로 공부해야 돼요.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그리고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책을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는 이야기는 존 모리스라는 예전에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전성기를 이룰 때 아주 유명했던 사진 편집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사진가가 되는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람을 찍으려면 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구성을 할 수 있는 좋은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찍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진가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덕목은 갖추고 있지만 세 번째를 갖추고 있는 사진가는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나 내가 지금 무엇을 찍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자연히 깊은 이야기가 담긴 좋은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제 업의 본질이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전에 제가 신문사에서 처음 일하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신문에 실리는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찍는 게 저의 업의 본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술도 발전을 했고 그리고 독자들의 요구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자유자재로 예. 그리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저의 업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의 직업의 타이틀이 지금은 사진 기자로 되어 있지만 비주얼 스토리텔러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러. 예. 비주얼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도 맞겠고요. 그렇겠죠. 예, 비주얼 저널리스트,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저의 어떤 앞으로의 업의 본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가 여기는 꼭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아까 이제 종군 기자 얘기하셨고 또 혹시 있나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인데요. 예. 평양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벌써 15,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아직 그 햇볕 정책이 있을 때여서 남북 간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을 가서 아리랑 축전을 취재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는 저는 정말 평양의 속사를 취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못하게 하죠. 예, 가서 이제 그 지도원 혹은 안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밀착 감시를 하시면서 자꾸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평양의 실의 모습을 찍으려면 저를 제지하시고 마침내는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동무는 왜 우리 공화국의 나쁜 면만 찍으려고 그러냐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질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평양에 가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평양에 계신 분들, 북한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속사를 한번 그런 면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꼭 좀 다녀오셔서 좋은 사진들 좀 저희를 위해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 들고 한번 사진 한 장씩 찍어 보시고요. 우리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진이 진짜 진실을 담고 있나? 혹시 왜곡되진 않았나? 이 생각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